매달 임장을 다니고 있죠. 네. 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아파트 스터디 임장, 그렇죠. 셋째 주 토요일은 토지 스터디 임장. 네. 이를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주거형 부동산, 네. 비주거형 부동산 이렇게 그렇죠. 같이 보게 되니까 네. 더 습득이 훨씬 빠르고 방대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딱 저 며칠 전이죠. 음. 하남시 토지 스터디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역 분석, 네. 그다음에 입지 분석, 도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어느 종목이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뭐 토지든 어떻습니까? 아파트든 어떻습니까? 네. 그 도시를 가본다는 그 자체, 공부한다는 그렇죠. 그 자체, 그게 굉장히 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네.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단기간에 바뀌지도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파트 가격, 토지 가격 이런 거는 갈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다들 힘들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일수록. 네. 근데 힘들수록 나만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살 기술만 있으면 먹고 된다. 네,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던 게 있죠. 그렇죠. 또 우리 투자자한테서는 이런 나만의 지식이 있으면 이런 불경기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상승장이 오면 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요새 또방이님을 보면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갑은 얇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빛은 너무 반짝거리면서 또 나도 한 번씩 처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또 또방이님이나 우리 CD님이나 뵈면 내가 조금 처졌었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처지면 안 된다 말해놓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또 이렇게 또 다잡기도 하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을 만나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네. 자, 반짝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게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가요. 네. 뭐 예고 없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틀지 안 틀지도 몰라요. 네. 네. 자, 이제 PC를 보면서 네. 자, PC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 한 1년 동향을 보면 인천이 세종이 가장 많이 빠졌네요. 네. 세종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경기 순이다, 맞죠? 네. 기간 대비는 네. 참 인천이 굉장히 급속도로 네. 단기간에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과거 우리 상승장에서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는 세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오르는데 세종이 빠지니까 살살살살 이제 장바구니에 살짝 넣어 놓는 거예요. 조금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넣어 놓고 있다가 이제 대구가 빠졌잖아요. 네. 대구가 이제 21년도부터 한 22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대구가 제일 많이 빠졌었죠. 네. 또 세종 대구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년도 때 대구를 갈 때는 어땠냐면 21년도, 22년도 요때는 어땠냐면 대구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네. 왜냐면 대구를 지금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 대구가 한동안은 좀 하락장이 지속될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구를 넣고 그 다음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돌았고 이번에는 뭐냐면 수성구를 돌아요. 네. 왜냐면 대구 내에서 수성구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수성구를 당장 뭐 투자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우선은 선행 지역이기 때문에 또 수성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마다 이제 좀 보는 게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실수요자면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적극적 투자자라면 남들보다는 반발자국 일찍 들어가야 되고 또 약간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보수적 투자자라면 반등 찍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타이밍이 좀 다르거든요. 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등 찍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때는 수성구가 먼저 반등을 하고 반등했네. 나는 이제 다음 지역을 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목 지키기처럼. 네. 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많이 빠진 지역은 아까 인천, 경기, 세종, 대전, 대구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있지만은 네. 뭐 제가 들었던, 느꼈던 이런 정보에 의해서도 서울이 굉장히 지금 많이 네. 매력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우리가 네, 이렇게 뭐 얘기 있어요. 지역 가격 분석하잖아요. 네, 네. 근데 송파구, 뭐
정말 매력 있게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송파, 강동, 뭐 송파, 강동이 빠졌으면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강남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대구가 많이 빠지니까 대구를 이래 왔다가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영상에도 있을 건데 대구가 이때쯤부터 봐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이 빠져버리면 네. 또 대구의 상승장이 좀 늦게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갈려지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돈의 양이 중요한데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대구에 올 게 부산과 이 양분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인천이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턴해서 인천 가더라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산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부산을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서울이 빠졌죠. 그러니까 네. 다시 유턴해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하지만 뭐 누구나 서울 좋은 거 다 알고 뭐 가치로서도 투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걸 알고 있지만은 뭐 투자자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서울을 보지만은 100명 다 서울을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금 환경이나 그렇죠. 개인 사정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 체크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트에 이렇게 몇 개 넣고 이제 무대를 다 삼아요. 네. 무대를 다 삼고 이 반응도에 따라서 그때 이제 실행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분위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세종이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대구가 먼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대구도 여기에 이제 하락률 상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구보다 현재로는 더 빠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렇죠. 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네. 그죠? 네. 네. 14%대 15점 네. 몇 프로.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세종은 가장 먼저 빠진 지역인데 대한민국에서 네.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골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고 네. 뭐 대구도 골은 깊지만 그 골이 더 깊은 지역이 네. 다시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또 보여질 것 같아요. 네. 한 2년을 놓고 볼까요? 네. 2년을 그러면 이제 놓고 대구가 보니까 들어가죠. 대구가 들어가고 네. 대전은 조금 덜 그거 올랐다가 빠지니까 네. 전체는 2년을 전체 나왔을 때는 네. 2.4%. 6개월을 볼까요? 6개월을 여전하네요. 봐도 대구는 빠지네요, 이제.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수도권은 한 사이클이에요. 수도권은 항상 투자 지역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또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수도권은 투자 지역에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 이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네. 수도권이 오르면 정부가 규제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내가 올라서 좋았는데 팔 때쯤 되면 이게 규제 때문에 양도세 등등 이런 거에 물려서 또 타이밍을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수도권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지방과 이걸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네. 예,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다 보니까 수도권을 가는 게 더 맞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너무 올라버리니 지방으로 퍼졌던 현상이고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뭐였냐면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많이 사는 게 질보다는 양의 시대였거든요. 앞으로는 또 질보다 양의 시대로 올 거예요. 네. 그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하기가 힘들고 네. 그럼 건설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노무현 정부 때도 양보다는 질. 네. 그전에는 또 질보다 양 네. 이랬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똘똘한 한 채가 네. 또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항상 이 사이클은 돌고 돌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 시그널을 자꾸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장 소비자 수요의 지표인 분양권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저는 계속 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주죠. 예. 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싹 정리를 다 했거든요. 네네. 그때의 상황을 되새기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정책을 많이 흡사하게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까지 길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좀 보면 좋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렇게 있고 또 지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한 1년을 놓고 보면 세종 들어오고 네. 대전 들어오고 대구 들어오죠. 네. 근데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 내에서는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네. 약간 제외하고 뭐 혹은 이제 서울을 사람들이 가장 유심히 보지만 네. 서울이 아니면은 부산과 대구, 인천을 또 보거든요. 그렇죠. 네, 광역시 중에 가장 네.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보냐면 대전, 광주, 울산을 또 봐요. 네.